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덕분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을 만한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남자들만 득실득실거렸어요. 남중 남고를 나와서 대학도 공대를 다니다 보니 주변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여자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여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여자 없는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술도 남자들이랑 마시고 노는 것도 남자들끼리 놀다 보니 대체 주변의 다른 놈들은 어디서 여자를 만나길래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몇 번 시켜준 적이 있는데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꼬셔야 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소개받는 여자들마다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는 나의 여자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주말이 되면 결혼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신다거나 모여서 족구하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 꼬이는 사람은 전부 남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저처럼 총각은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하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낚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딱 한 번만 가자면서 모처럼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 마시며 놀다가 오면 된다고 하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같이 어울려서 놀았는데 요즘엔 통 만나기가 힘들어서 아쉬워하던 참이었어요. 자기가 다 준비해서 우리 집 앞으로 데리러 올 테니까 저는 당일날 몸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친구 전화를 받고 아파트 앞으로 내려갔더니 친구 결혼할 때 장인이 사줬다고 하는 멋진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만 봐도 부럽고 기가 죽을 맛이었는데 결혼식에서의 친구 아내를 보니 정말 예뻐서 또 한 번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친구 차에 올라타서 한참 들뜬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 했는데 뒷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여자가 앉아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재수 씨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가 저랑 낚시 약속을 잡은 것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약속이 깨지면서 자기도 낚시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오기 전에 마트 들러서 장도 다 받고 저는 그냥 몸만 가서 술 마시고 놀다가 오면 되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여자 앞에만 서면 당황하고 떨리지만 친구의 아내인데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짧은 반바지에 몸에 딱 달라붙는 나시티를 입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러 가는데 좋은 복장은 아니어서 어떻게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봤을 때도 진짜 남다른 외모였지만 이렇게 사석에서 보니 더 이쁘더라고요. 저와는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나 마찬가지라서 서로 어색했어요. 그래도 차 안에서 인사도 나누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 점차 서로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려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고 점점 인적도 드문 산골짜기로 들어가길래 낚시터를 무슨 이런 곳으로 가는 건가 싶었어요. 친구는 자기가 알아둔 포인트가 있다면서 아직 소문도 별로 안 났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놀다가 올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 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낚시터는 친구 말대로 아무런 인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짐도 내리고 텐트도 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다들 굶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일단 대충 세팅하고 고기 구워서 밥부터 먹을 생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텐트 치고 재수 씨는 밥 먹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날은 덥고 힘들었지만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땀 흘리고 있으니 기분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텐트 치고 세팅이 끝나니까 친구가 차에 모든 낚시짐을 내려서 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낚시도구는 다 가져오고 미끼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자기가 가까운 시내 나가서 사온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재수 씨랑 둘이 남게 되니까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1시간도 넘게 기다려도 친구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낚시도 못하고 할 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재수 씨가 먼저 저보고 식사하면서 기다리자고 해서 고기 구워서 밥을 먹었어요. 둘 다 배가 너무 고팠던지라 고기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이런 곳까지 와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술이 빠질 수도 없어서 맥주도 마셨어요. 제 여자는 아니지만. 이쁜 재수 씨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행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말도 잘 통하고 편했습니다. 어색한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둘 다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더니 점점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녀도 저를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살짝 술이 취해서 알딸딸해졌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제 친구는 아직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 날씨가 쌀쌀해져서 춥더라고요. 그녀와 둘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텐트 안쪽도 서늘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이 정도로 추울 줄은 몰랐어요. 둘 다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그녀가 술이 깨면서 너무 추운지 이빨까지 딸깍거리면서 추워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감기 걸리겠다 싶어서 이불 속에서 그녀를 살짝 안았고 그녀가 깜짝 놀랐지만 제 품 안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지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친구가 돌아왔고 날이 너무 어두워서 낚시는 이미 하기 싫더라고요. 친구는 자기 혼자라도 밤낚시를 할 거라면서 혼자서 밖에 있었고 텐트 안에는 저와 그녀 둘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차피 친구는 낚시하느라 정신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재수 씨를 끌어안아줬고 한참이 지나서 재수 씨는 제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재수 씨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핫팩까지 싹 다 그녀 이불 안에 넣어놓고 저는 옆에서 다른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라 잠에서 깨서 뒤를 돌아보니 재수 씨가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저를 안고 자더라고요. 아마 자다가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제 쪽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낚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낚시만 하고 있었고 저와 재수 씨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새 너무 추웠지만 그녀의 온기가 있어서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희는 적당히 아침 차려서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왠지 저는 재수 씨랑 더 어색해져서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뒤로 재수 씨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친구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주말에 한 번 더 낚시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재수 씨 데리고 올 거냐고 물었는데 저번에 낚시가 재미있었던 건지 또다시 재수 씨가 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저도 그녀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낚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낚시보다 그녀가 너무 보고 싶네요. 그녀도 저를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날 밤 홍대의 밝게 빛나는 거리들을 걸으며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제 가장 친한 친구 은지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특별한 밤 초대는 어딘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겼고 메시지의 어조에는 저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은지가 평소에 이렇게 무심하게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번 초대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포근했던 은지의 아파트가 그날 밤은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명이 더 낮아져 있었고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공모하듯 살짝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수야, 정말 왔구나.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며 외쳤습니다.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키가 크고 매력적인 남자가 복대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넓은 어깨가 돋보였고 맞춤 제작한 것 같은 캐주얼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짙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미소는 사람을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긴장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민재야. 내 친구인데 어쩌면 친구 이상일지도 몰라. 민재의 시선이 제 시선을 마주쳤고 제 뱃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으려는 듯 신중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렬한 시선은 은지가 와인잔을 들고 와 우리에게 건네며 분위기를 전환했을 때 끊어졌습니다. 밤은 길어.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들의 독특한 다이내믹을 느꼈습니다. 민재와 은지는 서로 매우 편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저를 대화에 포함시켰습니다. 평소에 유쾌하고 즉흥적인 은지는 그날 밤 더욱 빛나 보였고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와인병이 바닥나자 은지가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민재는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쿠션과 촛불로 꾸며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친밀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듯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나머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바닥은 부드러운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촛불의 불빛이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백단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지만 그것이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흥분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제 망설이는 표정을 알아차리고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윤수야. 우리는 그냥 즐기려고 여기에 온 거야.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다가 놓았습니다. 뒤에 있던 민재가 부엌에서 가져온 소주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잔 3개의 소주를 따르고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건배를 했고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던 은지가 얼음을 깨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우리 셋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완벽한 게임이라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 규칙은 일부러 모호한 느낌이었고 저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 게임은 대담한 질문에 답하거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방 안에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수야, 은지가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오늘 밤의 특별 게스트야. 진실 아니면 도전?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긴장을 최대한 감추려 노력하며 침을 꿀꺽 삼킨 뒤 대답했습니다. 진실. 저는 약간 주저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이미 질문을 준비해 둔 듯 낄낄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대담한 일이 뭐야? 그리고 거짓말은 안 돼. 제 머릿속은 재빨리 과거에 대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오늘 밤과 비교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걸 피하고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여기 온 것. 제 대답에 두 사람 모두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은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민재는 작지만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느껴지는 듯한 그런 미소였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낮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과 익숙한 걸 다시 돌아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고 그들이 의도한 바도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도발하고 제 안의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것,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가 더 가까이 다가와 카펫 위에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았어. 넌 생각보다 더 용감하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약간의 도발적인 뉘앙스가 있어 제게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게임이 계속되면서 질문과 도전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항상 리더 역할을 하는 은지는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각자가 파트너를 선택해 다음 도전을 수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더 개인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제가 선택하기도 전에 은지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너랑 완벽한 짝이 될 것 같아.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까이 앉자 그의 천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내가 약속할게. 물지는 않아.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은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좋아, 민재, 내 차례야. 다음을 제안해봐. 민재는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려는 듯 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그날 밤에 정말 간단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신뢰가 전부야. 우리 실내 게임을 해보자. 그는 찬장에서 실크로 된 안대를 꺼내 보여주며 이 도전은 질문 없이 상대방을 믿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주저하기 전에 은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대를 받아들였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제 눈 위에 씌웠습니다.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있자 다른 모든 감각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움직임, 숨소리, 그리고 은지와 민재의 가까운 존재감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려우면서도 짜릿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대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다른 모든 감각이 증폭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움직임과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변 공기의 무게와 사람들의 가까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주의 향과 민재의 우디한 향수가 어우러진 냄새는 거의 취할 것 같았고 은지의 낮고 약간 도발적인 목소리는 더욱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해, 윤수야. 이건 신뢰에 관한 거야. 그녀는 제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며 그녀의 숨결이 제 등줄기를 따라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민재의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의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뒤따라 들렸습니다. 맛봐. 나를 믿어. 저는 잔을 잡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매운맛이 섞여 있었고 그 조합은 제 감각을 자극하며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존재감은 그녀가 바로 옆에 누워 있음을 느끼게 했고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해볼까요? 그는 제 어깨를 잡고 자세를 바로잡아 더 곧게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피부에 가벼운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깃털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천일 수도 있었어요. 그 감촉은 너무나 섬세해서 무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이것이 일종의 시험,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도발임을 깨달았습니다. 은지의 존재는 그녀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윤수야, 너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난 항상 알았어. 네가 몰랐을지라도 말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가볍게 스쳤고 그 터치는 동시에 안심시키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이 상황을 이끌며 민재와 함께 춤을 추듯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했죠. 그러나 그 춤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점 긴장을 풀고 이 경험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는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잃게 만들었고 모든 접촉과 말 한마디가 순간의 강렬함을 더했습니다. 민재가 다시 가까이 다가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어깨 위로 올리며 그의 움직임을 따라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셔츠의 질감과 그의 천은 제 손끝에서 느껴지며 거의 최면을 거는 듯한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은지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어깨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윤수야. 여긴 안전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 말을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경험을 덜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 강렬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숨을 멎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대가 벗겨졌고 민재의 눈이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제 옆에 앉아 여전히 제 어깨를 만지며 그녀가 여전히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마 더 큰 도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 장벽도 없이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의 톤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게임은 또다시 변했습니다. 은지는 각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무언가를 고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집단 고백의 시간 같았고 각자가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교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안전한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어.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정함과 함께 자부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너는 그걸 하고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갑자기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전보다 훨씬 좁게 느껴졌습니다. 은지 역시 몸을 기울이며 이상하면서도 자극적인 균형을 이루는 친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고 저는 완전히 낯선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은 압도적이었고 분위기는 너무 강렬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가까워지자 그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우리 사이의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와 제 얼굴의 모든 디테일을 담아내려는 것 같은 강렬한 시선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 옆에 있는 은지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존재감은 묘하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도발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윤수야, 은지가 거의 속삭이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너에 대한 거야. 네가 원한다고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 말의 무게가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것 같았고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망설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계속해도 괜찮은지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짧아진 숨소리는 제 안에 쌓여있던 기대감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안심시키면서도 은근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은지는 순간의 강렬함을 더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제 얼굴을 손끝으로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부드러운 터치는 제 등줄기를 따라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도전의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방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고 촛불의 불빛은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으며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고 온 세상이 이 공간 안, 우리 셋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동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의 부드럽고도 자신감 있는 존재감으로 저를 이끌었고 은지는 그녀 특유의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제가 안전하다고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는 독특한 역학을 만들어냈고 이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공기 중에 남은 긴장을 모두 깨트리며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야. 그녀는 말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저와 민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무슨 뜻이야? 너야, 윤수야, 네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단지 조금의 밀어주는 힘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여기 있어. 자유롭게. 그 말은 천둥처럼 제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 무언가를 탐험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에너지가 다시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긴장감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장한 부드럽고 예상치 못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지금까지 자신감 있고 다소 도발적인 자세를 유지해왔지만 살짝 물러서며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수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경건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밤은 다른 누구보다 너에 관한 것 같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너도 느꼈지? 이 방에 들어왔던 너와 지금의 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걸. 그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순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장벽을 깨부수고 스스로를 재발견하며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내 안의 일부를 받아들일 기회였습니다. 밤이 마침내 끝나고 촛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을 때 저를 감싸는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민재와 은지는 제 곁에 있었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칠 때 그 밤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 경험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존재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 면을 발견했고 그 발견은 두려우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빈 홍대 거리에서 제 발소리가 메아리치고 저는 멈출 수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밤의 결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평생 간직할 기억,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은 분명 그러한 많은 밤들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것을.